안녕하세요. 2026년 1학기 기말고사 호상고 2학년 시험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요. 호상고가 언제부턴가 이제 조금 다른 학교들의 어떤 일반적인 고등학교 문제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문제들을 출제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분석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호상고 2학년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고등학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신 유형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다 빼고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호상고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학교의 어떤 그런 학교에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문제들이기 때문에 모든 문장과 모든 지문은 제가 다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아마 뭐 지문의 어떤 그런 복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다른 방식으로 모두 문제를 바꿔놓았습니다. 일단 그 서술형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봤을 때랑 알고 봤을 때랑 그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양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호상고를 이제 관통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의 유형, 서술형 문제의 유형이라고 하면 일단 한 가지로는 어떤 제시된 그런 표라던가 제시된 글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어떤, 요거는 이제 제가 내용은 다 바꿔놨습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그 특징 이런 것을 다른 방식의 어떤 설명문, 발표문으로 바꾸기, 이런 유형이 나왔는데요. 그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도 위에 나온 것과 아래쪽에 있는 문장에서 서로 일치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러고 여기 빈 칸에 들어갈 문장의 내용을 찾아서 주어진 그런 어떤 제시되어진 문법에 맞춰서 작문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어떤 문장을 넣을지만 결정이 된다면 조건에 맞춰서 작문하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휘라던가 아니면 지문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상고에서 1학년, 2학년 모든 학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바로 어떤 글을 분석하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1학년 같은 경우도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곳에서 필 구조에 맞춰서 글을 쓰거나 글을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thesis statement 쓰기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문에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thesis statement가 돼야 되는데 thesis statement란 뭐냐, 어떻게 쓰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있다면 이 글에서 thesis statement만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글 자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2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고 이미 학교에서 본 글이에요. 그래서 thesis statement가 뭔지에 대한 이해도만 있다면 그러면 요 빈칸을 채우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실제로 호상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 알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요약해서 이미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직전에 학생들한테 강조한 그런 어떤 그 직전 보고할 때 강조한 그 내용인데, 그것의 일부입니다. 이게 분명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thesis statement는 토픽과 컨트롤링 아이디어를 합친 것이다. 근데 이게 1학년, 2학년 두 학년 모두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준 바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그나마 좀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이번에 나온 그런 객관식 문제도 보시면은 이 지문은 익숙한 지문이지만 그 지문을 분석해 놓은 방식이, 이게 보통은 저희가 일반적인 고등학교 내신 수업이라면 이 내용의 일치불일치를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보기 자체는 문장의 구성이라던가 구조 그리고 글의 흐름 이런 것을 설명을 영어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수 있어요. 내용은 물론 학교에서 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이제 영어로 작성할 거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학생들이 많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 보시면은 transition expressions 같은 거, 그 다음에 필 구조, 이런 표현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지문, 이런 문제가 굉장히 낯설면서도 어렵게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어떤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글은 교과서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을 가지고 대화문으로 바꾸기, 그리고 여기에도 조건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시면 반대로 이번에는 대화문을 가지고 글을 요약하기.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또 조건을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포상고에서는 지문의 문장을 그대로 암기해서 우리가 그 답을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술형이 암기형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구성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조건. 조건을 얼마나 잘 넣어서 맞출 수 있느냐. 왜냐면 조건만 맞춘다면 내용이 얼추 맞으면 점수를 깎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확인해 봤을 때는 저희에게 정말로 요구되는 것은 장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문 자체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글을 변형해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이거는 지문마다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장문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아무래도 답을 맞추고 그리고 감점당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포상고만의 특징이라면 세 번째로 어떤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IB 학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많이 시키고 계신 것 같은데, 학교에서 강조해서 많이 시키고 계신 부분이 보면 거의 이제 외국 대학교를 갈 때 우리가 에세이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대학교 에세이를 공부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신 대비를 할 때 모든 지문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를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이 모든 어떤 포상고 문제 유형들의 방식으로 모든 지문을 연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